기독 의원들을 위한 국회 기도실이 최근 한국교회 도움으로 보수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교계가 함께한 재개관 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차별금지법 내용이 포함돼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이 국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 대중들이 주목한 대중문화 키워드를 살펴보고 한국교회 과제를 제시하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에게 무료로 생필품을 나눠주는 사역을 해온 행복 나눔마트가 복음까지 나누는 향후 비전을 밝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통일 이후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원들을 위한 기도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1980년 1월 국회 기도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돼 왔는데요. 40년 넘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설이 낙후돼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는데 마침내 공사를 마치고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국회 기도실 재개관 감사예배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일 오전 국회 본청에 마련된 국회 기도실엔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기도실의 재개관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가 마련된 겁니다. 예배를 주관한 한국교회 총연합 임원들과 함께 현장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분열이 아닌 타협으로 평화의 정치를 이어나가는 국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나라는 국회가 바로 되어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여야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갈등을 치료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로부터 아름다운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국회 종교시설 중 가장 오래된 개신교의 기도실. 종교시설 특성상 국회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아 보수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새해된 교회와 사랑의 교회 등 교계 대표 교회들의 봉헌과 여러 기독 의원들의 헌신으로 재개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막과 같은 의정활동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영혼의 산소공장이 되고 기도의 허브가 되어서 참된 쉼과 또 안식을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국회의 막바지까지 예산안 합의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던 여야 의원들. 교계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기도로 하나 되는 타협의 정치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개원할 때 기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선진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된 그 기틀이 마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기도실이 여야가 함께 기도하고 또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해결장이 되기를 기원하고. 거대 양당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져 온 대한민국 국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화합의 시작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정부가 앞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해 개정했다고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이 지난 6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성평등과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했지만 그 의미는 변하지 않도록 수정해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시민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국교위에 상정된 개정안을 공개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22 개정 교육 과정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으로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은 교육부는 앞서 교육과정안 초안을 수정해 개정안을 내놨지만 문제가 되는 용어는 삭제만 했을 뿐 같은 의미의 다른 말을 그대로 담으면서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내서 이거 지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완전 폐기하는 것이 답이다.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치 있는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로 회부한 2022 교육과정안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폭 수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따르면 교육 내용을 결정할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고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공청회와 행정예고본에서 공개했고 수많은 국민 의견이 개진됐는데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자, 사회적 독소, 인권감수성, 외집단, 내집단 이런 것들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법무부안이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한다고 하니까 왜 국민들한테 이걸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네트워크, 보건법률가회 등 단체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에 심의 회부한 현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 동의 없는 교육과정안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바르게 수정할 새 지필진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대중들은 어떤 문화에 주목했는지 키워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은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대중들이 주목한 문화 키워드를 살펴보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태원 참사와 청년, 성수동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문선연은 선정된 문화 키워드를 통해 대중이 가진 열망과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최고 시청률 17%를 넘기며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이례적으로 주목받았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대중들이 여전히 좋은 내러티브에 반응하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문화적 욕망을 나타낸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선한 내러티브, 바른 내러티브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것들에 공감하고 반응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그런 이상한 변호사가 되어주는. 성결대학교 윤영훈 교수는 이태원 12구 참사로 슬픔에 잠긴 대중들에 집중했습니다. 윤 교수는 앞서 이태원의 공간적 특별함과 헬로윈 축제의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 한국교회는 대중들과 참사의 슬픔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겨운 친구들에게 갑작스러운 영원한 상실은 정말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슬픈 넘어 더욱 아쉬운 것은 그들의 얼굴을 보여주지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이름 없는 것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한편 연구원은 오는 2023년 한국 사회 문화와 교계 목회 전망, 통계로 보는 문화 선교 트렌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무료로 생필품을 나눠주는 마트가 있어 화제입니다. 이곳은 바로 인천 제2교회 목회를 마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이건영 목사가 운영하는 행복 나눔마트인데요. 자세한 사역 이야기를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생필품들이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비기독교인들을 위한 무료 나눔 품목들입니다. 이곳은 인천 제2교회 목회를 얼마 전 은퇴한 이건영 원로 목사가 운영하는 행복 나눔 마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영육간에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 행복 마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또 그분들 중에 81명 중에 예수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이곳에서 교회도 한번 시작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와 함께 행복 나눔 마트를 운영하는 김영주 사모는 아직 예수님을 접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에게 사비로 직접 구입한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혜택을 받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강한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다고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져가시면서 이제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시고 또 그런 것을 감사하면서 하시는 것이 너무나 보는 것도 보람이고요.
행복나눔마트는 이 목사 부부의 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역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물품 후원은 아직까지는 들어온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TV는 이 목사의 사역을 돕고자 음료 6박스와 10kg 쌀 6포대를 이날 기부했습니다. 김 사모는 감사하다며 매달 운영되는 것이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필요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행복나눔마트 봉사자는 수혜자들이 무료 생필품을 받는 것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회를 자기네들 나가고 싶은데 이제 멀어서 못 가시고. 이건영 목사는 복음이 최우선 가치라며 생필품 나눔 사역에 머물지 않고 내년 1월 말쯤에는 행복나눔마트에서 수혜자들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혜자들 중 벌써 8명은 이미 나오기로 약속했다며 만약 수혜자들 중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으면 가까운 교회에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해온 행복나눔마트는 앞으로 방문자들에게 복음과 동시에 예배도 드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마트형 교회가 될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통일 이후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제1차 원탁회의를 8일 개최했습니다. KWMA는 북한 선교 전문가 30여 명을 초청해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교회 설립을 위해 공통된 원칙과 통일된 정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이날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연합, 단일, 독립이라는 북한교회 재건 3원칙을 제시하며 통일 이후 한국교회의 하나된 채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총 북한교회 재건위원장을 맡았던 김상복 목사는 이날 한국교회는 북한교회를 위한 범교계적 계획이 없다며 합의된 교회 정책을 마련하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투애븐 선교회와 강서대학교가 9일 한국 기독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양기관의 협력은 전통적인 효 사상과 유교 사상이 혼재된 장례 문화를 성경을 근본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목적으로 이뤘습니다. 투애븐 선교회 김헌수 대표는 장례는 죽음이나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진 천국 환송이라며 성경을 근본으로 하는 장례 문화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서대 김용재 총장은 신학교육 과정에서 장례 문화를 가르치고 부활 실천 신학을 배워 현장 목회에 적응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국제기아대책기구 202 후원자의 밤 연례 행사가 현지 시간으로 4일 저녁 뉴욕 에베네셀 선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됐던 단기 선교 사역 보고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회장 박이스라엘 목사는 꿈의 사람 요셉은 형제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꿈을 이루는 일에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며 힘을 주는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같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기아대책은 남미를 중심으로 전 세계 6개국의 아동 96명에게 매달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2월 후원자들에게 선교 보고와 사역을 소개하며 새로운 후원자를 초청하는 후원자의 밤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15일 만에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9일 화물연대는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지만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는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전체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당초 안전운임제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제도 폐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 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의무를 유지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을 비롯해 병원과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전문가 토론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연내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해제 시점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 4호기가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전라남도 영광 한빛 원전 지역사무소에서 회의를 열고 한빛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빛 4호기는 11일 오전부터 발전 및 전력 공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재가동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실시된 공급 검사와 구조 건전성 평가 등이 적절하다며 원전 운영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오는 12일부터 여권 발급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으로 알린다고 9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문자메시지로 여권 발급 진행 상황 알림을 받은 민원인이 이를 스미싱 등으로 오해해 외교부에 사실 확인을 하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은 외교부 로고와 인증 마크가 부착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발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만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존 통신사 문자메시지를 선호하는 민원인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부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란 사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미잔통신에 따르면 지난 9월 시위 도중 도로를 점거하고 보안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모센 셰카리의 형이 이날 집행됐습니다. 이란에선 지난 9월 한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의문사한 이후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외관계청과 국제애므네스티 등은 사형 판결 및 향후 추가적인 사형 집행을 삼가라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9개국 외교장관도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내고 시위대에 대한 이란 당국의 폭력적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지하철역에서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이 총격을 가해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워싱턴 DC 메트로센터역 레드라인 승강장에서 비번이던 FBI 요원이 한 남성과 다툼을 벌인 끝에 총을 발사했고 총을 맞은 남성은 숨졌습니다. 퇴근길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혼비백산했으며 역은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FBI는 성명을 내고 우리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자체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화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성김과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류 샤오밍은 화상회담에서 올해 8차례나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유엔의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이 8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국영 SPA 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국왕,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사우디 왕궁에서 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의 투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정보통신, 인프라 등 34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우디 언론을 통해 이번 방문은 아랍 세계와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선구적인 여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밤부터 찬 공기와 함께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1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다소 추운 날씨 속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며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는 기온이 점점 내림세를 보이며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부산, 대구 11도, 제주는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도 적용됐는데 범죄를 직접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유죄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